안녕하세요. 건강지킴이 알짜TV 구독자 여러분. 요즘 세상 참 좋아졌다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되는 소식들도 많습니다. 특히 우리 부모님들,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나쁜 사기들이 너무 많아서 마음이 아파요. 무료라고 하면 왠지 더 혹하게 되고 좋은 건가 싶어서 다가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무료라는 말에 숨겨진 함정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르신들이 꼭 알아야 할 무료라는 말 뒤에 숨은 사기 유형들을 꼼꼼히 파헤쳐보고 우리 부모님들이 절대 속지 않도록 예방하는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혹시 나도 모르게 당할 뻔했던 일이 있었나? 지금부터 저와 함께 점검해 보시죠. 자, 첫 번째로 가장 흔하고 많은 분들이 당하는 사기 유형, 바로 보이스피싱입니다. 이거 정말 무서운데요. 보이스피싱은 목소리로 사기를 친다는 뜻이에요. 전화 한 통으로 우리 돈을 몽땅 빼앗아가는 아주 지독한 범죄입니다. 유형도 아주 다양하죠. 첫째, 자녀나 친척 사칭입니다. 이 수법은 가족의 사랑과 걱정을 악용하는 아주 비열한 방식이죠. 엄마, 나 핸드폰 액정 깨져서 급하게 돈 좀 보내줘. 지금 당장 필요한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할머니, 나 지금 병원인데 수술비가 급해. 나중에 다 갚을게. 이런 식으로 밤늦게 전화해서 급한 상황인 것처럼 가장합니다. 평소에는 연락이 뜸했던 자녀나 손주가 갑자기 돈을 요구하면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당장 돈부터 보내주고 싶겠죠. 이런 급한 상황을 만들어서 이성적인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확인 전화할 시간조차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녀나 손주가 돈을 요구하면 반드시 본인에게 직접 전화해서 목소리를 확인하고 내용도 사실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메시지만 믿고 돈을 보내면 절대 안 돼요. 통화가 안 되면 다른 가족에게라도 이 사실을 알려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정부기관 사칭입니다.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 등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을 사칭해서 전화합니다. 선생님, 개인정보가 유출돼서 선생님 명의로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당장 계좌에 있는 돈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속될 수 있습니다. 이런 말들을 하면서 불안감을 조성하죠. 나라에서 하는 일이라고 하니 덜컥 겁부터 납니다. 심지어 악성 앱을 설치하게 유도해서 마치 진짜 기관인 것처럼 가짜 웹사이트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부기관은 절대로 전화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특정 계좌로 돈을 이체하라고 유도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런 전화를 받으셨다면 무조건 전화를 끊으시고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 번호로 직접 전화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절대로 발신 번호를 그대로 눌러 전화하지 마세요. 그 번호는 사기범들의 번호일 수 있습니다. 셋째, 대출 사기도 많습니다. 저금리로 대출해 드릴게요. 정부 지원금을 받으시면 이자를 반으로 줄여드립니다. 신용 등급이 낮으셔도 특별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런 달콤한 말로 유혹해요. 그리고는 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하다며 수수료나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죠. 급하게 돈이 필요한 분들은 이런 유혹에 넘어가기 쉽습니다. 하지만 정식 금융기관은 절대로 대출 전에 수수료를 먼저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런 요구를 하는 곳은 100% 사기이니 즉시 거래를 중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이스피싱과 함께 요즘 기승을 부리는 것이 바로 악성 앱 설치 유도입니다. 택배 안내, 건강정보, 정부 지원금 신청 등 그럴듯한 문구와 함께 이상한 링크 URL을 보냅니다. 그 링크를 무심코 누르면 내 휴대폰에 악성 앱이 깔리고 내 개인정보가 해킹당하며 심지어 내 폰을 원격으로 조종해서
나도 모르게 금융거래까지 해버려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돈이 통장에서 사라지는 무서운 일입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는 절대 누르지 마세요. 문자 내용이 아무리 그럴듯해도 찝찝하면 바로 삭제하는 게 답입니다. 혹시라도 눌렀다면 즉시 은행에 연락해서 계좌를 정지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건강보조식품이나 의료기기 사기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이 점을 이용해서 나쁜 사람들이 사기를 칩니다. 첫째, 무료 체험이나 경품 행사를 미끼로 삼는 겁니다. 무료로 건강검진 해드립니다. 무료로 효도 관광 보내드립니다. 왕복 교통편도 제공합니다. 무료로 최신 안마의자 체험시켜드려요. 게다가 경품도 드립니다. 이런 말로 어르신들을 한 곳에 모읍니다. 처음에는 정말 좋은 것처럼 친절하게 대해주고 몇 번 공짜로 해주는 척하다가 분위기를 조성하여 마지막엔 터무니없이 비싼 건강보조식품이나 의료기기를 강매하는 거죠. 만성질환 치료에 효과가 있다거나 젊어지게 한다거나 하는 허위 광고를 덧붙여 노인들의 간절한 마음을 이용합니다. 효과도 불분명한 걸 몇백만 원씩 주고 사게 만드는 겁니다. 둘째, 과장 광고나 허위 효능으로 현혹합니다. 이 약 한 알이면 암이 낫습니다. 기적의 치료제입니다. 이 의료기기만 있으면 만성관절염도 싹 낫고 만병통치입니다. 허리 통증도 사라집니다. 이렇게 병을 치료하는 것처럼 마치 기적의 약인 것처럼 속여요. 절대로 이런 말에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질병 치료는 반드시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고 정식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이나 건강식품에 의존하다가는 치료 시기를 놓쳐 건강을 더욱 해칠 수 있습니다. 셋째, 방문 판매도 조심해야 합니다. 집으로 직접 찾아와서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계약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혼자 계신 어르신들께 막무가내로 물건을 팔려고 하죠. 심지어는 문을 열어줄 때까지 기다리거나 이웃인 척 친분을 쌓아 집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기도 합니다. 낯선 사람이 찾아와서 물건을 팔려고 하면 절대로 문을 열어주지 마시고 강하게 거절하셔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투자 사기입니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에 솔깃하기 쉽죠. 특히 노년자금을 안전하게 불리고 싶은 어르신들의 마음을 악용하는 사기입니다. 첫째, 고수익 보장으로 유혹합니다. 한 달 만에 원금의 2배를 불려드릴게요. 이건 특급 정보라서 아무나 알 수 없습니다. 손실 없이 무조건 수익만 납니다. 안전한 투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단기간에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현혹해요. 처음에는 소액을 투자하게 해서 실제로 약간의 수익을 돌려주기도 합니다. 이걸 보고 믿음을 갖게 만들어서 나중에는 퇴직금이나 전 재산 등 더 큰 돈을 투자하도록 유도하죠. 결국에는 투자금을 전부 가로채고 잠적해버립니다. 심지어 투자금을 빼돌린 후 연락을 끊거나 또 다른 투자자를 모집하는 데 이용하기도 합니다. 절대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특히 고수익은 고위험을 동반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안전하고 확실한 투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둘째, 유사 투자 자문도 문제입니다. 자신을 주식 전문가나 금융 컨설턴트라고 사칭하며 주식이나 펀드 같은 투자 상품에 투자하라고 권유하고 투자금의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기는 경우가 많아요. 이들은 주로 비상장 주식이나 해외 미개발 자원 투자와 같이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분야를 내세웁니다. 투자는 반드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믿을 수 있는 정식 증권사나 은행을 통해서만 하셔야 합니다.
셋째, 요즘에는 가상화폐 사기도 많습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존재하지도 않는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이는 거예요. 전혀 가치가 없는 가짜 가상화폐를 팔아먹거나 가짜 거래소 앱을 만들어 투자금을 편취합니다. 모르는 분야에 큰 돈을 투자하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잘 모르는 투자 권유는 무조건 피하는 것이 상책이며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네 번째 사기 유형은 택배나 문자 피싱입니다. 이건 젊은 사람들도 많이 당하는데 어르신들은 더 취약할 수 있어요.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문자 메시지를 이용하기 때문에 방심하기 쉽습니다. 첫째, 가짜 택배 안내 문자입니다. 고객님, 택배 주소가 오류나서 배송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눌러 주소를 수정해 주세요. 수수료를 결제해 주세요. 이런 문자를 받으면 내가 시킨 택배가 있나 싶어서 덜컥 링크를 누르게 되죠. 하지만 그 링크를 누르면 내 휴대폰에 악성 코드가 깔리고 내 개인정보가 해킹당하며 심지어 내 은행 계좌 정보까지 털릴 수 있습니다. 둘째, 스미싱도 마찬가지예요. 문자 메시지로 가짜 웹사이트 링크를 보내서 그곳에서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만듭니다. 건강검진 결과 확인, 정부 재난지원금 신청, 교통, 범칙금 조회 등 다양한 명목으로 링크를 보냅니다. 카드 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면 내 금융정보가 다 털리는 거죠. 심지어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경우도 많아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택배 문자든 어떤 문자든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는 절대 누르지 마세요. 문자 내용이 아무리 그럴듯해도 찝찝하면 바로 삭제하는 게 답입니다. 다섯 번째는 무료 관광이나 경로잔치 사기입니다. 어르신들께 무료로 효도 관광을 보내드립니다. 최고급 식사와 호텔, 숙박까지 제공합니다. 무료 경로잔치에 오시면 푸짐한 사은품을 드려요.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상품권도 드립니다. 이런 말들로 어르신들을 유인합니다. 물론 정말 좋은 의도로 무료 행사를 하는 곳도 있지만 문제는 이걸 악용하는 나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무료로 관광이나 잔치를 제공하는 척하다가 막판에 어르신들을 특정 장소로 데려가서 건강식품이나 온열 매트,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기 같은 걸 시중 가격보다 훨씬 비싸게 파는 겁니다. 물건을 사지 않으면 집에 못 가게 한다거나 문을 잠그고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면서 엄청난 압박을 가하기도 해요. 동네 이웃이나 친구들과 함께 갔다가 분위기에 휩쓸려 충동 구매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공짜로 좋은 걸 해준다고 할 때는 한 번 더 의심하고 주변 사람들과 상의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특히 단체로 모여서 물건을 강매하는 형태는 더욱 경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외 기타 사기 유형도 몇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이런 사기들은 주로 어르신들의 순수한 마음이나 정보를 잘 모르는 점을 이용합니다. 첫째, 조부모 사기입니다. 아까 보이스피싱에서도 나왔지만 손주를 사칭해서 돈을 요구하는 사기입니다. 할머니, 제가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누구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엄마 아빠한테 말하면 혼나요. 이런 식으로 비밀을 지키게 하면서 돈을 가로채죠. 손주와의 관계를 망치고 싶지 않은 할머니, 할아버지의 마음을 이용하는 겁니다. 반드시 손주 본인에게 직접 전화해서 목소리도 확인하고 돈이 필요한 상황인지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정부 보조금 사칭입니다. 정부에서 어르신들께 특별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를 알려주시면 바로 지급됩니다. 신청 기한이 임박했습니다. 수수료만 내시면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기입니다.
정부는 보조금을 지급할 때 절대로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으며 전화나 문자로 개인 금융 정보를 묻지 않습니다. 셋째, ATM 유도입니다. 계좌 보안을 강화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ATM으로 가셔서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조작해 주세요. 잘못 이체된 세금을 환급해 드리겠습니다. ATM 기기에서 환급 절차를 밟아주세요. 이런 이유로 ATM으로 유인해서 돈을 이체하게 만드는 수법입니다. 어르신들이 기계 조작에 익숙하지 않은 점, 그리고 복잡한 금융 용어를 잘 모르는 점을 이용하는 거죠. 누구든 ATM으로 유도해서 돈을 보내라고 하면 100% 사기이니 절대 응하면 안 됩니다. 은행 직원이나 경찰도 ATM에서 송금을 유도하지 않습니다. 넷째, 가짜 경품 당첨 사기입니다. 축하합니다. 자동차 경품에 당첨되셨습니다. 제세공과금만 내시면 차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거짓 경품 당첨을 미끼로 세금이나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요구합니다. 경품 당첨에 대한 어떠한 명목의 돈도 요구하는 경우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사기 유형들을 알아봤는데요. 정말 세상에 나쁜 사람들이 많죠? 하지만 우리가 똑똑하게 대처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사기 예방을 위한 중요한 수칙들을 알려드릴게요. 꼭 기억하셨다가 실천해 주세요. 첫째, 개인정보는 목숨처럼 보호하라입니다.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카드번호 등 내 개인정보는 절대 누구에게도 알려주면 안 됩니다. 경찰이든 은행원이든 자녀든 그 누구라도 전화나 문자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절대 알려주지 마세요. 이런 정보는 은행이나 국가기관도 직접 만나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절대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둘째, 수상한 전화나 문자는 무조건 피하라입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전화나 문자는 아예 받지도 말고 보지도 마세요. 모르는 번호로 온 문자에 링크가 있다면 그냥 삭제하세요. 호기심에라도 눌러보면 큰일 납니다. 특히 메시지에 긴급, 중요, 경고 등 자극적인 문구가 있다면 더욱 의심해야 합니다. 셋째, 무조건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라입니다. 가족이나 지인이 돈을 요구하는 연락을 받았다면 반드시 그 사람 본인에게 직접 전화해서 목소리를 확인하고 사실인지 물어보세요. 메시지만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정부기관을 사칭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 번호를 직접 검색해서 전화해서 진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절대로 걸려온 번호로 다시 전화하지 마세요. 넷째, 충동적인 결정은 절대 금지입니다. 낯선 사람이 찾아오거나 전화로 상품 구매를 권유할 때 그 자리에서 바로 결정하지 마세요.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가족들과 상의해 볼게요. 라고 말하고 시간을 뻐세요. 그리고 반드시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과 상의 후에 결정하세요. 특히 무료 행사나 공짜 경품을 미끼로 한 강매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섣부른 결정은 나중에 큰 후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섯째, 계약서는 꼼꼼히 확인하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라입니다. 만약 뭔가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계약하게 됐다면 계약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세요. 불리한 조항은 없는지, 환불 규정은 어떤지, 위약금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반드시 물어보고 설명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방문 판매나 전화권 유판매, 다단계 판매의 경우 상품 구입 후 14일 이내에는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걸 청약 철회라고 하는데 혹시라도 사기를 당한 것 같으면 주저하지 말고 한국소비자원 국번 없이 1372에 전화해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육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째, 피해 발생 시에는 주저하지 말고 즉시 신고하라입니다. 혹시 사기를 당했다는 생각이 들면 창피해하지 마세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즉시 경찰청 110이나 금융감독원 1332에 전화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체되면 피해를 회복하기가 더 어려워지며 증거인멸의 위험도 있습니다. 또한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들에게도 솔직하게 털어놓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곱째, 가족들과 자주 소통하라입니다. 사기 유형이나 예방 방법에 대해 가족들과 자주 이야기 나누세요. 자녀나 손주들이 최신 사기 수법에 대한 정보를 알려줄 수 있고 어르신들의 안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가족의 관심과 소통이 가장 큰 예방책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말고 가족들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세요. 여덟째, 금융 사기 예방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입니다. 금융기관이나 지자체, 노인복지관 등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금융 사기 예방 교육을 많이 진행합니다. 이런 교육에 참여하시면 새로운 사기 수법에 대한 정보도 얻고 실질적으로 예방하는 방법도 배울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온라인으로도 좋은 정보들이 많으니 자녀들에게 도움을 받아 함께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무료라는 달콤한 말 뒤에는 위험한 함정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이고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을 가진다면 충분히 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말, 그리고 고수익에는 항상 위험이 따른다는 말,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 주세요. 안전하고 행복한 노년 생활을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경각심과 현명한 판단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도록 저 알짜TV가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우리 어르신들의 지갑과 마음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주변 분들에게도 많이 알려주세요. 작은 관심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 사람에게 공유하세요. 다음에도 더욱 알찬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